네, 그리고 이건 좀 번외편인데, 빅테크 CEO 분들 이력을 좀 말씀드리다가, 우리나라 CEO 한 분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요. 이분이 이제 유년 시절에 굉장히 좀 가난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첫째 형만 그 대학에 보내야 되니까 공부시켜야 되니까 너는 이제 중학교 졸업하면은 나랑 장사하면서 돈을 벌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.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되게 공부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자기는 그 공부를 안 시켜주는 거에 대한 좀 섭섭함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던 와중에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이제 선생님이 이 친구의 실력이 너무 아까워서 이제 부모님께 와가지고 어머니께 와가지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어디 야간 고등학교에 가면은 이제 처음 등록금만 내면 이제 처음 등록금만 내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1등을 하면 그 장학금이 나오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보내보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설득 끝에 이제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등록금만 내주겠다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. 이렇게 돼서 낮에는 이제 어머니랑 장사를 하고요. 밤에는 이제 공부를 해서 어 계속 이제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졸업 때까지 학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그 고등학교 졸업보다는 대학교 중퇴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어 있는 돈을 좀 주섬주섬 모아가지고 이제 중고 책방에 갔다고 합니다.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 책을 몇 권 이제 좀 달라고 했대요. 그랬더니 이제 몇 권 추려줬더니 그 가지고 있는 돈에 비해서 이제 턱없이 비싼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돈 이거밖에 없다. 좀 어떻게 이렇게 여기에 맞춰달라 했더니 이제 그 책방 주인이 한숨을 팍 쉬더니 이제 몇 권 다시 추려가지고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라고 이렇게 돼서 그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내용입니다. 근데 이제 막상 그 원래는 이제 서울대 형을 따라서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은 서울대를 나왔고요.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대 가고 싶었는데 이제 제2외국어가 그 야간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웠었나 봐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 자격이 안 돼서 이제 고려대 응시를 했는데 이제 고려대에 합격을 했고요. 그래서 이제 내 목표를 이뤘다. 그러면 이제 난 대학교 중퇴니까 이제 고졸보단 좀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한 학기는 다녀야 어 이제 중퇴라는 게 된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딱한 소식을 그 이명박 어머니가 장사하시는 그 상인들이 듣고 그 이제 십시일반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등록금을 마련해 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고려대에 입학하게 되고요. 네,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 시절에 그 운동권에서 운동을 좀 하다가 취업이 안 돼서 뭐 청와대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일화도 있죠. 그래서 이제 현대건설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 27세 부장이 되고요. 35살에 현대건설 사장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주변에서는 이제 정주영 회장과 무슨 인맥 관계냐, 혈연 관계 아니냐 이런 의심도 많았는데요. 실제로는 전혀 혈연 관계가 아니었고 보통 그 회장이 뭔가 이제 직원들한테 그 일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그거 안 되는데 그거 너무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직원들이 많잖아요. 근데 이명박 같은 경우는 정주영 회장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전 제시를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초고속 승진이 가능했겠죠. 그리고 정몽구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큰 아들과도 이명박 씨가 더 어렸거든요. 이명박 대통령이.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급은 더 빨라서 직책은 더 높았다고 합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마지막에 이라크 그쪽 수주 관련해서 미수금이 생겨가지고 이제 현대건설의 부도에 약간 큰 오점을 남기기도 했는데 사실 그거 외에는 뭐 그 현대건설 생활 중에는 좀 성공한 CEO로 많이 잘 알려져 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시장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업적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서울시장 때는 이제 버스 전용차로 해서 환승제도 만든 게 이명박 전 시장입니다. 그래서 서울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때 되게 경기도랑 서울이랑 갭이 많이 벌어졌다는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. 와, 서울만 좋아진다. 예전에는 경기도랑 뭐
조금의 차이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었다면 이제 이때 이후로는 이제 서울이 좀 넘사벽이 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때 공사할 때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. 이렇게 차도가 공사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막혔어요. 그래가지고 이런 거 왜 하냐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좀 잘한 업적으로 남았죠. 그리고 청계천 복원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국의 경제 위기는 없다. 이 말이 뭐냐면 그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이제 다 경제 위기가 왔었잖아요. 그때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한국의 경제 위기는 없을 거다. 라면서 한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미중일 한미 수합을 맺는데 이 한미 수합이 뭐냐면 다른 나라랑 이제 정해진 금액만큼 달러를 마이너스 통장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. 그 나라의 돈을. 그래서 근데 경제 위기인데 당연히 미국이 안 해주겠죠. 통화 수합을.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너무 턱없이 작은 금액을 해준다는 거예요. 뭐 30억 불이었나? 근데 그걸 체결하면 한국이 돈 없는 이미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좀 버팅겼대요. 그랬더니 이제 뭐 70억 불까지 올라가는데 그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마침 이제 중국이 고성장하고 있어서 중국에 가서 우리 이제 아시아의 그런 국가로 큰 그림을 그려보자 해서 이제 300억 달러를 맺었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은 중국을 항상 견제해야 되는데, 그럼 우리도 해줄게. 그럼 일본도 우리도 해줄게. 그래서 다 각각 300억 달러의 그 통화수합을 맺게 돼서 총 900억 달러의 통화수합을 맺게 됐고요. 그래가지고 그 당시 2009년에 이제 전 세계 성장률이 다 마이너스를 찍는데 뭐 4, 5%씩. 근데 우리나라만 0.4, 5%인가요? 이렇게 성장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되게 굉장한 업적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그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잘 넘어가가지고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조금 저평가되고 그래서 좀 마지막에 안 좋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한 업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집을 많이 짓다가 이제 5년, 10년 뒤에 이제 큰 부작용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말년돼서 집값이 많이 떨어졌었죠. 그래가지고 네, 오늘은 그 좀 번외편으로 우리나라 CEO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애플 얘기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이야기를 좀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